한 시어머니가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검은 쇼핑백, 샤넬 로고, 영수증을 확인하니 890만 원. 날짜는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바로 3일 전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 진짜 500만 원 없어요. 시아버지 수술비 도와드리고 싶어도 진짜 없어요. 500만 원이 없다던 사람이 이틀 뒤에 890만 원짜리 가방을 산 거였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손주 분유를 타고 3년 동안 남편 얼굴 한 번 못 보고 3년 동안 이 집에서 월세 한 푼 안 받고 살게 해줬는데 돌아온 건 무시였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김순자, 63세. 평생을 남편과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다. 남편 박성우는 건설 현장 감독으로 40년을 일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다. 32평. 대단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평생 모은 전부였다. 아들 박준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는 고민 없이 그 집을 내줬다. 신혼집 마련할 돈이 없다는 아들의 말에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시골 가서 살면 되지. 너희가 서울서 살아야지. 남편 성우는 반대했다. 여보, 그래도 그건 우리 집이야. 평생 모은 건데 아들 잘 살면 그게 우리 거지 뭐. 나중에 손주 보러 올라오면 되잖아. 그렇게 순자와 성우는 충청도 시골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다. 며느리 이수진이 임신을 했다. 좋은 소식이었다. 순자는 기뻐서 밤잠을 설쳤다. 그런데 수진이 전화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임신했는데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불안해요. 친정엄마는 해외에 계시고 어머니가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내가 올라갈게. 남편 성우는 또 말렸다. 여보, 그럼 나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당신은 건강하잖아. 텃밭도 가꾸고. 나 잠깐 올라갔다가 애 낳으면 내려올게. 잠깐이라고 했다. 그 잠깐이 3년이 됐다. 처음엔 출산 준비를 도왔다. 수진이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 먹으니 순자가 매일 죽을 쑤었다. 애가 태어나니까 산후조리를 도왔다. 수진이 산후우울증 기미가 있다고 해서 순자가 새벽 수유를 맡았다. 산후조리가 끝나니까 육아를 도왔다. 수진이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순자가 손주 서진이를 봤다. 서진이가 돌이 지나니까 어린이집을 보냈다. 근데 어린이집은 오후 4시에 끝났고 수진이 퇴근은 7시였다. 그 3시간 순자가 메웠다. 3년 동안 순자의 하루는 이랬다. 새벽 5시 30분 기상. 아들 준혁 출근 도시락 준비. 아침 7시 서진이 깨우고 밥 먹이기. 8시 30분 어린이집 등원. 오전 중 장보기, 청소, 빨래. 점심은 대충 때움. 라면이나 찬밥에 김치. 오후 4시 어린이집 하원. 4시부터 7시까지 서진이 돌봄. 간식, 놀아주기, 씻기기. 저녁 7시 수진이 퇴근하면 저녁상 차리기. 저녁 먹고 설거지. 서진이 재우기. 보통 밤 9시에서 10시. 그제야 순자는 자기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에 뭘 했냐고? 남편한테 전화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또 라면이야? 몸에 안 좋다니까. 혼자 뭘 해 먹어. 귀찮아. 순자야, 나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 병원 가봐. 내가 돈 붙여줄까?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언제 내려와? 서진이가 어린이집 적응하면. 조금만 더. 작년에도 그랬잖아. 보고 싶다, 순자야. 나도. 전화를 끊으면 순자는 멍하니 창밖을 봤다. 서울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건 다른 아파트 불빛들 뿐이었다. 고향집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는데 남편이 가꾼 텃밭이 보였는데 3년. 순자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 설날. 서진이 데리고 여행 간다고 했다. 추석. 수진이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 생신. 준혁이가 바쁘다고 했다. 그래서 성우는 3년 동안 생신상 한 번 못 받았다. 순자는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손주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준혁이 출근시키고 서진이 어린이집 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소파 밑을 청소기로 밀다가 뭔가 걸렸다. 뭐지? 손을 넣어 꺼냈다. 검은 쇼핑백. 로고가 보였다. CHANEL. 순자는 명품을 잘 몰랐다. 하지만 샤넬이 뭔지는 알았다. TV에서 봤다. 연예인들이 드는 가방. 몇백만 원짜리. 쇼핑백 안에 손을 넣었다. 가방은 없고 영수증만 있었다. 순자는 영수증을 펼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890만 원. 890만 원. 날짜를 봤다. 이틀 전.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이면 바로 그날이었다. 3일 전 저녁. 순자는 아들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준혁이 멈칫했다. 어디 가요? 허리. 디스크래.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들어요? 한 800 정도. 800만 원이요? 보험에서 300 나온대. 근데 500이 모자라. 순자는 말을 이었다. 엄마가 모아둔 돈이 200밖에 없어. 300만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진짜 힘들어요. 대출이자에, 서진이 학원비에, 보험료에 진짜 300만 원이 없어요. 준혁이도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없어. 아버지한테도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년에 승진하면 그때 병원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해봐요. 수술 급한 거 아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그날 밤, 순자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수술 좀 미룰 수 있대? 의사가 빨리 하래. 더 늦으면 다리 마비 올 수 있대. 돈이 문제야?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준혁이한테 말했어? 응. 뭐래?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됐어, 순자야. 내가 알아서 할게.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해볼게. 여보, 넌 고생하고 있는데 돈까지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 뒤 소파 밑에서 89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발견했다. 500만 원이 없다던 사람들이 89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서러움 때문이었다. 내가 뭔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이 집에서 뭔가.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났다. 3년 동안 내 밥은 대충 먹었다. 3년 동안 남편 얼굴을 못 봤다. 3년 동안 고향에 못 내려갔다. 근데 500만 원이 없다고? 순자는 영수증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래도 순자는 생각했다. 수진이가 이유가 있겠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남편이 야근해도 이유가 있겠지. 아들이 전화 안 해도 바쁘겠지. 며느리가 짜증내도 힘들겠지. 항상 이해했다. 항상 참았다. 항상 넘어갔다. 순자는 영수증을 다시 쇼핑백에 넣었다. 물어나 보자.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사정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들어왔다. 손에는 또 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순자는 쇼핑백을 들어 보였다. 이거 내 거지?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회복했다. 뭘 보세요? 남의 물건을? 순자는 당황했다.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다. 사정이 있었다고 할 줄 알았다. 근데 남의 물건을 왜 봐요? 순자는 입을 열었다. 890만 원. 3일 전에 500만 원 없다면서?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뭐, 제 생일 선물이에요. 제 돈이고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제 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아버지 수술비 없다던 사람이 이틀 뒤에 890만 원짜리 가방을 사.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다. 짜증이었다. 어머니, 시아버지 돈이랑 제 돈이랑 왜 같이 봐요?
제가 제 돈 쓰겠다는데 왜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소리를 듣고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자는 아들을 봤다. 아들이라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너 이거 알았어? 순자가 쇼핑백을 보여줬다. 준혁이는 가방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뭘? 890만 원짜리.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의 표정. 그건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구나. 그게 와이프 생일이라서. 순자는 참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그래, 와이프 생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부부 사이에 선물 사줄 수도 있지. 하지만 다음 말이 목에서 걸렸다. 너 3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우리도 대출이자에 학원비에 진짜 없어. 그랬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진짜 없었어. 근데 이틀 만에 890이 생겼어.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때 며느리 수진이 나섰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순자는 수진을 봤다. 그래, 해봐.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에게 설명하듯. 솔직히 시아버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수술해도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데 그 돈이면 서진이 영어 유치원 1년이에요. 순자의 귀를 의심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뭐라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80 넘으신 분한테 500 쓰는 거랑 서진이 교육에 쓰는 거랑 뭐가 더 가치 있겠냐고요. 순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치라고 했다. 내 남편 목숨의 가치를 영어 유치원이랑 비교했다. 순자는 아들을 봤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들이라면,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면,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준혁이 눈을 피했다. 엄마, 와이프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년. 아니, 평생이었다. 평생을 참았다. 평생을 이해했다. 평생을 넘어갔다. 근데 이건 넘어갈 수 없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 말했다. 알아주시니 다행이네요. 어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 네, 너희 본심을 알았다고. 수진이 당황했다. 무슨, 나도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여줬다. 준혁이 얼굴이 굳었다. 이게 부동산 계약서? 어제 이 집 팔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집 팔았다고. 어머니, 준혁이 소리쳤다.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건 아니죠. 수진이도 말했다. 진짜 무례하시네요. 순자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상해? 3일 전에 했잖아. 너희가 돈 없다면서. 그래서 내가 내 집 팔아서 시아버지 수술비 마련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수진이 말했다. 그래도 저희가 사는 집인데 3년 전에 너희 살라고 들여보내준 거지. 준 적 없다. 무례한 건 니들이지. 3년 동안 월세도 없이 살아놓고.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서진이도 있는데. 순자가 멈췄다. 서진이. 손주. 3년 동안 순자가 키운 아이. 새벽마다 안아준 아이. 순자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서진이 3년 동안 새벽마다 분유탄 게 나야. 병원 데려간 것도 나야. 어린이집 데려다 준 것도 나야. 근데 내 남편 살리는 건 아깝고 손주 봐준 건 당연해.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순자가 말을 이었다. 890만 원짜리 가방 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가정부를 구해라. 잔금 2주 뒤야. 그때까지 나가. 준혁이 다급해졌다. 엄마, 우리가 갑자기 어디로 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순자는 이미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준혁이 멈칫했다. 캐리어? 언제 쌌어? 어젯밤에. 순자는 신발을 신었다. 수진이 달려왔다. 울먹이며 매달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순자는 수진을 봤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라고 좋아했다. 아들이 잘 만났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눈물이 가짜로 보였다. 늦었어. 순자는 문을 열었다. 2주 뒤에 봐. 문이 닫혔다. 1일차 고향으로. 순자는 버스를 탔다.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2시간.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어 갔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3년 만이었다. 고향 마을 입구에 내렸을 때 순자는 눈물이 났다. 익숙한 냄새, 흙 냄새, 풀 냄새, 나무 타는 냄새, 서울에선 맡을 수 없는 냄새들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집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렸다. 남편 성호가 나왔다. 순자야. 성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3년 전엔 없던 지팡이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3년 전엔 꼿꼿했는데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여보. 성호가 순자를 안았다. 왜 울어? 왜 울어? 순자야.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왔으면 됐지. 그날 밤 순자는 성호 옆에 누웠다. 3년 만이었다. 성호가 말했다. 집은 왜 판 거야? 수술비.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 없었어. 준혁이한테 부탁했어. 500만 원만 보태달라고. 뭐래?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호는 더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호가 말했다. 미안하다, 순자야. 뭐가? 평생 고생만 시키고.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집도 팔고. 순자가 성호 손을 잡았다. 집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중요하지. 당신 살리는데 집 파는 게 아깝겠어?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도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3일차 병원. 순자는 성호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말했다.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얼마나 급한 거예요? 2주 안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늦으면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잡아주세요. 비용은 준비됐어요. 병원 복도에서 성호가 말했다. 순자야, 진짜 돈 괜찮아? 괜찮아. 집 판 돈으로. 그래, 그 집, 내 평생이잖아. 순자가 웃었다. 당신이 내 평생이지. 집이 뭐야? 성호가 순자 손을 꼭 잡았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진짜 잘해줄게. 다음 생은 무슨? 이번 생에 잘해. 두 사람은 웃었다. 5일차 준혁의 연락.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순자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안 받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어떡하라고 이래요. 서진이도 할머니 찾아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서진이, 보고 싶었다. 그 작은 손, 웃는 얼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따라다니던 아이. 하지만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성호가 물었다. 준혁이 연락 왔어? 응. 뭐래? 어떡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뭐. 성호는 순자를 봤다. 평생 참기만 하던 여자, 평생 이해하기만 하던 여자.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들고 있었다. 7일차 수술 전날. 내일이 수술이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순자는 그 생각을 지웠다. 안 되면 안 돼. 새벽에 성호가 눈을 떴다. 앉아? 응. 무서워? 아니, 거짓말. 순자가 웃었다. 조금. 성호가 순자 손을 잡았다. 나 안 죽어. 당연하지. 아직 당신한테 못 해준 거 많아. 수술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제주도. 당신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가자. 약속이야. 응. 8일차 수술. 수술실 앞. 순자는 성호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금방 나올게. 응.
울지 마. 안 울어. 거짓말. 간호사가 성호를 데려갔다. 순자는 수술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순자는 그 6시간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화장실도 안 갔다. 밥도 안 먹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람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네네, 수술 잘 됐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1차 회복실. 성호가 눈을 떴다. 순자야. 여보. 순자가 달려갔다. 괜찮아. 어디 아파? 허리가. 시원해. 시원해. 응. 3년 동안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순자가 웃었다. 수술 잘 됐대. 그래. 응. 의사 선생님이 잘 됐대. 성호가 웃었다. 그럼 제주도 갈 수 있겠네. 당연하지. 12일차 준혁의 방문. 병원에 준혁이 찾아왔다. 순자는 복도에서 아들을 만났다. 엄마, 왜 왔어? 아버지 수술했다면서요. 응, 저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급한 줄. 순자는 아들을 봤다. 3년 동안 아버지 병문안 한 번 안 온 아들. 수술비 없다던 아들. 와이프 말이 틀린 게 아니라던 아들. 그래서 저도 병문안 왔어요. 됐어. 네. 아버지 피곤해. 면회 안 돼. 엄마, 집은 찾았어?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물었다. 못 찾았구나. 엄마, 2주 안에 어떻게 찾아요? 서진이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순자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3년 줬잖아. 월세도 안 받고. 3년 동안 내가 뭘 바랐는지 알아? 그냥 가끔 고맙다는 말. 그것뿐이었어. 근데 너희가 한 말이 뭐야? 80 넘은 분한테 500 쓰는 게 아깝다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건 수진이가 한 말이면 너는 책임 없어? 너도 말했잖아. 와이프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준혁이 아무 말도 못했다. 순자가 말했다. 잔금 내일이야. 엄마, 내일까지 안 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엄마, 그래도 저 아들이잖아요. 순자가 웃었다. 그래, 너 내 아들이지. 근데 나도 그 사람 아내야. 평생을 같이 산 사람 아내라고. 아들이 부모 수술비 아까워하는데 내가 왜 아들 집 걱정해야 돼?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돌아섰다. 가. 내일까지 나가. 13일차 잔금일. 순자는 부동산에 갔다. 잔금을 받았다. 집은 완전히 남의 것이 되었다. 32평 아파트. 평생 모은 전부. 부동산 사장이 말했다. 사모님, 정리 다 하셨어요? 네. 세입자분들은요? 오늘 나갈 거예요. 아, 따님네가 사셨다면서요? 순자가 웃었다. 며느리요. 아, 며느리분. 근데 괜찮으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순자는 대답하고 부동산을 나왔다. 집 앞에 갔다.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다. 준혁과 수진이 짐을 옮기고 있었다. 서진이가 보였다. 작은 배낭을 메고 멍하니 서 있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서진아, 손주는 죄가 없었다. 서진이가 순자를 봤다. 할머니! 서진이가 달려왔다. 순자는 서진이를 안았다. 서진아,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안 와? 서진이 착하게 했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가 미안해. 왜 울어? 할머니 왜 울어? 수진이가 다가왔다. 서진아, 이리 와. 서진이를 데려갔다. 수진이는 순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준혁이가 다가왔다. 엄마, 순자는 아들을 봤다. 어디로 가? 일단 고시원으로요. 보증금 있는 집은 못 구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진짜 이렇게 끝내려고요? 서진이는요?
서진이 할머니 매일 찾는데. 순자가 말했다. 서진이 보고 싶으면 내가 연락할게. 근데 너희 집에는 안 가. 앞으로 내 일은 내가 해. 너희 일은 너희가 해. 엄마, 가라. 힘들겠다. 순자는 돌아섰다. 뒤에서 서진이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14일차 퇴원. 성호가 퇴원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왔지만 표정은 밝았다. 순자야, 나 이제 걸을 수 있대. 그래, 재활하면 된대. 3개월이면 정상으로 돌아온대. 순자가 웃었다. 그럼 제주도 갈 수 있겠네. 당연하지. 집에 돌아왔다. 시골집, 작고 낡았지만 두 사람의 집이었다. 성호가 마당을 보며 말했다. 텃밭 엉망이네. 3년 동안 혼자 했잖아. 이제 같이 하면 되지. 순자가 웃었다. 그래, 같이 하자. 저녁을 먹으며 성호가 말했다. 준혁이는 어떻게 됐어? 고시원 갔대. 며느리도 같이. 서진이는? 같이. 성호가 한숨을 쉬었다. 불쌍하긴 하다. 뭐가? 서진이가. 순자도 한숨을 쉬었다. 그래, 서진이는 죄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더 이상 못 해주겠어.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 성호가 순자 손을 잡았다. 순자야. 응, 고마워. 뭐가? 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고마워. 뭐가? 살아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한 달 후, 성호의 재활은 순조로웠다. 처음엔 휠체어, 2주 뒤엔 워커, 한 달 뒤엔 지팡이. 의사가 놀랐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성호가 웃었다. 아내가 잘 챙겨줘서요. 순자가 말했다. 제주도 가야 해서 빨리 나으라고 했어요. 의사가 웃었다. 이 속도면 2개월 뒤에 여행 가능하겠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 성호가 말했다. 순자야, 준혁이한테 연락 안 해? 안 해. 왜? 할 말 없어. 연락 오면 받긴 해. 왔어? 아니. 성호가 한숨을 쉬었다. 자존심은 또 세서. 누굴 닮아서 그러겠어. 두 사람은 웃었다. 2달 후, 순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엄마, 저 준혁이에요. 서진이 생일이에요. 생일 잔치 하는데 올 수 있어요? 순자는 문자를 보며 생각했다. 서진이 생일. 가야 할까? 성호에게 물었다. 서진이 생일이래. 그래. 가볼까? 가고 싶어? 서진이는 보고 싶어. 그럼 가. 근데 무리하지 마. 힘들면 그냥 와. 순자가 웃었다. 알았어. 서진이 생일. 순자는 서울에 올라갔다. 주소를 받아 찾아갔다. 고시원이 아니었다. 빌라였다. 작은 빌라. 반지하. 문을 두드렸다. 수진이가 열었다. 어머니, 서진이 생일이라면서. 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좁았다. 원룸 수준.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서진이가 순자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순자가 서진이를 안았다. 서진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작은 케이크가 있었다. 촛불을 켰다. 서진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빌었어? 서진이가 말했다.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밥 먹고 가요. 괜찮아. 그래도. 순자는 서진이를 봤다. 서진아, 할머니 또 올게. 언제? 곧. 약속. 응, 약속. 순자는 일어섰다. 문 앞에서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응, 죄송해요. 순자는 수진을 봤다. 뭐가? 그때 제가 한 말 후회해요. 시아버지 수술 잘 되셨다면서요. 응, 다행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순자는 돌아섰다. 준혁이가 따라왔다. 엄마,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 그래도.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저 요즘 알바해요. 알바? 네. 배달. 수진이도 해요. 힘든데 또 해볼 만해요. 전에는 몰랐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버스가 왔다. 순자가 버스에 올랐다. 창문으로 준혁이를 봤다. 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순자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석 달 후, 성호와 순자는 제주도에 갔다. 약속을 지켰다. 성호는 지팡이 없이 걸었다. 순자야, 저것 봐. 바다. 예쁘다. 우리 처음 바다 보는 것 같네. 신혼여행 때 봤잖아. 그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기억도 안 나. 순자가 웃었다. 그랬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봤다. 성호가 말했다. 순자야. 응. 나 이제 오래 살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기분이 그래. 당신이랑 더 살고 싶어서 그런가. 순자가 웃었다. 당연히 오래 살아야지. 제주도 한번 오고 끝내면 안 되지. 다음엔 어디 갈까? 유럽? 유럽은 너무 멀어. 그럼 일본. 오, 일본 좋네. 두 사람은 웃었다. 6달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저희 이사해요. 월세방 구했어요. 반지하 아니에요. 순자가 웃었다. 반지하 아니라네. 성호가 말했다. 다행이네. 응. 가봐. 나중에. 지금은 우리 시간이야. 성호가 웃었다. 그래. 우리 시간. 1년 후, 추석이었다. 순자와 성우는 고향집에 있었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송편을 만들었다. 그때 마당에 차가 들어왔다. 준혁이네 가족이었다. 서진이가 뛰어내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순자가 서진이를 안았다. 서진아, 서진이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준혁이와 수진이가 다가왔다. 선물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추석 선물이에요. 순자가 봤다. 홍삼이었다. 비싼 거 왜 사? 비싼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송편 도와드릴게요. 그래.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 네. 맞벌이 하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가 웃었다. 그래. 같이 하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성우, 순자, 준혁, 수진, 서진이. 작은 밥상이었지만 따뜻했다. 준혁이가 말했다. 아버지, 건강해 보이세요. 응. 내 엄마가 잘 챙겨줘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저 죄송해요. 성호가 말했다. 뭐가? 수술비 못 도와드린 거요.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꼭 갚을게요. 성호가 웃었다. 됐어. 필요 없어. 아버지, 그냥 잘 살아. 그게 갚는 거야. 밤에 서진이가 순자 옆에 누웠다. 할머니. 응. 할머니 이제 안 가? 응. 안 가. 진짜? 응. 약속. 약속. 서진이가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2년 후, 순자와 성우는 고향집에서 살았다. 텃밭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끔 서울에 올라가 서진이를 만났다. 준혁이네 가족은 달라졌다. 맞벌이를 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그때 저희한테 진짜 약이 됐어요. 뭐가? 집 파신 거요. 그때 진짜 정신 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감사해요. 순자가 웃었다. 됐어. 이제 잘 살면 되지. 어느 날 저녁, 순자와 성우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성우가 말했다. 순자야. 응. 행복해? 응. 진짜? 응. 진짜. 나도. 순자가 말했다. 여보. 응. 그때 집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 당신은 수술 못 받았겠지. 응. 애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아마 나도 계속 새벽에 분유 타고 있었겠지. 잘한 것 같아. 성호가 순자 손을 잡았다. 잘했어. 응, 진짜 잘했어. 바람이 불었다. 별이 빛났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오래오래. 순자는 가끔 그날을 생각한다. 소파 밑에서 샤넬 쇼핑백을 발견한 날. 890만 원 영수증을 본 날. 그날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서울 아파트에서 새벽마다 분유를 타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시골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부모 수술비보다 명품백이 중요한 사람들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쇼핑백이, 그 890만 원짜리 영수증이 순자의 인생을 바꿨다. 아니, 순자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 자기 남편을 선택했다. 자기 삶을 선택했다. 순자는 생각한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가끔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구나. 내 편은 나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순자는 텃밭에서 상추를 뜯는다. 성호가 부른다. 순자야, 밥 먹자. 응, 지금 가. 순자는 웃으며 집으로 간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다.